네, 반갑습니다. 이노겸입니다.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사학 시간인데, 수사 강의를 하기 전에 뭐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대학에 이제 비대면 수업,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용으로 만든 거라서 관계없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제작을 해서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곳이 있는데, 클래스룸에 올리면 제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이 접속해서 오프라인 수업 못 듣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용으로 만든 거라서 관계없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학생용이니까 참고하셔서 들어주시고요. 자, 오늘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35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임의수사는 35페이지, 강제수사는 4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수사에 관련해서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은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법정주의 또는 강제처분법정주의, 영장주의입니다. 자, 임의수사의 원칙이라는 것은 수사를 할 때는 임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시 말해서 이 강제처분, 강제력을 수반한 강제처분이나 강제수사는 법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없을 때는 임의수사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처분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역시 영장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사람을 체포 구속하거나 압수수색할 때도 반드시 영장에 의해서 해야 된다. 결국 다시 말해서 강제처분 법정주의나 영장주의는 사실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강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있어야 되겠죠. 또 영장에 의해서만 강제처분할 수 있습니다. 동전의 앞뒤와 같은 손바닥의 앞뒤와 같은 것이 바로 강제처분 법정주의, 영장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세 개가 다 일맥상통한 말들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임의수사의 원칙이라든가 영장주의나 강제처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느냐 하면 결국에는 이 강제처분이나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강제처분 같은 걸 영장에 의하지 않고 하게 될 경우는 인권 침해 소지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저러한 수사의 대원칙을 정해두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임의수사고 이런 건 강제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하는 수사 방법. 요거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강제를 수반하는 수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임의수사에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장고에 대한 조사, 피의자의 신문. 자, 요 피의자를 신문하는 거는 경찰관이나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는 것인데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제수사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는 임의수사설과 강제수사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상당수의 학설들은 임의수사의 성격이 강화돼서 임의수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 실황조사, 사실조회, 촉탁수사 이런 것들도 전부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의수사에 속하고 강제수사는 여러분이 딱 들어봤을 때도 이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네 하는 느낌이 오는 것들입니다. 각종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이 한 체포, 그 다음에 구속, 압수수색, 검증. 자, 여기까지 여러분 대충 다 압니다. 문제는 수사상 증거보전, 수사상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분 청구. 요게 좀 어려워요. 요거는 다음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사상 증거보전, 수사상 증인신분 청구. 그 다음 수사상 감정유치. 요것도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통신제한 조치. 자, 어려운 말 쓰고 있는데 통신제한 조치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휴대폰이라든가 일반 전화 통화를 직접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화의 내용을 듣는 걸 말해요. 불법적으로 들으면 도청이라 부르고 합법적으로 수사기관이 들으면 감청이라 부르는데 이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제한 조치 허가장이 필요합니다. 통신제한 허가장은 법원의 영장 비슷한데 실무에서는 이것을 감청영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 어떤 인권 침해라든가 사생활 침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강제수사에 속한다. 자, 그러면 수사상 증인신문 청구와 증거보전 청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여러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대학병원에 근무 중인 교수 갑은 수련이들과 회식을 하고 끝까지 남은 수련이 A, B와 함께
단란주점에 가서 술을 계속 마시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후 교수 수련이 A가 노래방에서 교수 갑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하였다. 그런데 검찰 수사 중에 A의 강제추행 주장과는 달리 갑은 교수는 함께 노래방에 갔던 건 사실이지만 A와는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면서 강제추행을 극구 부인하였다. 이에 검사가 노래방에서 유일한 목격자인 B에 대해서 다른 수련이죠. 참고인 조사를 위해 소환하였으나 B는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였다. 검사가 수사 중에 B의 진술을 얻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로스쿨 어떤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교수 갑이 제자 2명과 같이 단란주점에 갔는데 A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교수는 부인했습니다. 근데 유일한 목격자 B가 나와서 성추행을 했다 안 했다 진술해 주면 좋은데 이 B는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에서 B는 이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이면서 참고인입니다. 그럼 수사상 참고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강제로 소환해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인은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검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있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 한번 볼까요? B는 A가 고소하는 강제추행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데도 현재 검사의 소환에 불응해서 출석하지 않고 있으므로 증인으로 신문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 제1회 공판 기일 전이기 때문에 검사는 수사상 중요한 참고에 대해서 증인신문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느냐면 검사가 판사한테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B가 출석 안 하는가 봤을 때 피의자 갑 교수와 제자 B 사이에는 사제지간이죠. 그리고 의대는 도제식 수련 분위기가 있습니다. 도제식이라면 스승과 제자 관계가 엄격한 상하관계로 맺은 걸 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B가 의도적으로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갑의 어떤 회유라든가 어떤 압박에 의해서 B가 증언을 하지 않거나 진술을 변경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증거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거죠. 그리고 1회 공판 기일 전, 제1회 공판 기일은 첫 재판을 말합니다. 첫 재판 전이기 때문에 검사는 증거 보존 청구도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검사는 이 B를 판사에게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청구를 해서 판사 앞에 이 피의자 B를, 피의자 아니죠. 참고인 B를 데려가서 신문을 받게 하고 그것을 조서로 기재하게 되면 나중에 B가 진술을 변경하거나 법정에 나서 증언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서 증거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수사상 증거 보존 또는 수사상 참고에 대한 증인신문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증인신문을 하거나 수사상 증거 보존하기 위해서는 판사로부터 증거 보존해도 좋다, 증인신문을 청구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 수사라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다음은 수사상 감정유치입니다. 자, 감정유치인데 요건 피의자 김성수입니다. 서울 강서구 PC방에 알바생을 칼로 무참하게 찔러서 살해한 사건의 범인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정신적 어떤 문제가 있다 해서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되었는데 이송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PC방에 있는 현장인데 피자국이 있죠. 여기서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유치라는 것은 뭐냐면 정신상의 어떤 문제,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이런 사람의 정신질환자가 진짜 정신질환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신감정을 하는 정신감정기관이 공주치료감호소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범법자를 수용해서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정신병원 기능도 같이 합니다. 정신감정도 하고 정신병원 기능도 하는 것이 바로 치료감호소인데 우리나라는 공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신질환자가 어떤 범죄를 했다 이럴 경우는 치료감호소에 보내서 정신질환이 있나 없나를 전문적인 의사가 한 달 정도 가둬두면서 감정을 해준다. 그래서 이 치료감호소에 넣기 위해서는 여러분 강제로 해야 되죠.
그래서 감정유치장을 받아야 됩니다. 판사로부터. 그래서 감정유치도 강제수사에 속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세부적인 임의수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